특별시 연구소의 특별한 인물 이야기. 오늘은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원나라 말기의 기술자였으나 나라가 쇠퇴하던 혼란기에 조선으로 피난하여 경상도 동래현의 관청에 머무르며 관기라는 노비 신분으로 살았고, 장영실도 관청의 노비, 즉 관노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장영실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신분이 천한 노비라 어머니는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소. 그래도 영실이가 훌륭한 기술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요. 라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맞게 어린 장영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로 커갔습니다. 쇠를 다루고 기구를 만드는 장영실의 정교한 솜씨는 당시 왕인 태종에게도 알려졌고 궁궐의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태종이 아끼는 기술자였지만 신분은 그대로 노비였고 이름을 떨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왕자인 충녕대군을 도와 물시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학문의 깊이나 사람됨이 형제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충녕대군을 옆에서 모시며 저런 분이 계시니 나 같은 천한 기술자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며 감동을 받았고, 노비치고는 참으로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구나. 창녕대군도 장영실의 기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윤사운과 최천구, 이 두 사람은 세종이 가장 아끼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천문 현상을 관측하려면 별의 위치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장영실은 정밀한 도구를 만드는 데 뛰어났습니다. 윤사운과 최천구가 손재주가 뛰어난 장영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충녕대군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3년이 지나 왕자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장영실을 그 두 사람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대들은 혼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소? 윤사운과 최천구는 별의 위치를 알아내는 도구로 알고 있다고는 답했으나 자세한 답은 하지 못하였지만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이 자신들을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의 장영실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조선에서 혼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종이 묻자 장영실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세종은 혼천이나 정밀한 청동 물시계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옵니다. 먼저 명나라에 가서 충분한 자료를 찾아오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실제 기기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세종은 그해 가을쯤 명나라에 사절단이 갈 때 3명도 함께 가서 책을 구하고 천문기기들을 조사하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정확한 천문시계와 편리한 물시계를 만들어 왕권을 세우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종이 장영실을 명나라에 보낸 이유입니다. 1422년 장영실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오자 세종은 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양각혼의 성상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혼천의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정밀한 물시계를 만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장영실의 첫 번째 물시계인 경점기입니다. 이 일로 세종은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첨지벼슬을 내립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은 장영실은 조금씩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뇌물을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장영실은 벼슬이 낮아지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크게 나무라고 다그쳤습니다. 당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물시계였지만 이는 수동이었고 간혹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새로운 물시계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고 1433년 동양 최초로 자동식 물시계인 자경루를 완성하였습니다. 장영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세종은 자경루를 보고 크게 기뻐했고 호군이라는 정사품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자경루는 조선의 표준시계로 사용되었고 아주 정확했다고 합니다. 1432년 세종은 이청과 장영실에게
천문대 관측기기 제작을 지휘하도록 했고 이들은 커다란 천문 기기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1438년 경복궁에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하고 웅장한 천문 기기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어. 하나 둘씩 완성되어 가는 천문 기기들을 보며 장영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빛나게 될 때까지는 언제나 세종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 왕의 자동 물시계인 옥루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옥루는 기본적으로 자결루와 같은 물시계이지만 왕께 바치는 물시계이니 자격루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장영실의 옥루는 그 뒤 100년이 넘는 동안 세종을 비롯한 많은 왕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옥루가 완성된 1438년 이후 장영실의 활약도 주춤해졌습니다.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1442년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자가 대신 나랏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첨사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종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장영실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1442년 3월 장영실이 감독하여 만든 왕이 타고 가는 가마 아녀를 세종이 타고 가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종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신하들은 장영실의 벼슬을 빼앗고 곤장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세종으로도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장영실은 처음 궁궐에 들어올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만 세종을 원망하지는 않았고 자격루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장영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장영실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업적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영실은 천출로 태어나 평생 노비로 살 뻔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궁에 들어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물론 세종과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과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백성을 위한 조선의 시간을 만든 장영실은 현재 특허청의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우리나라 대표 발명가 7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신분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충분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변에도 장영실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인물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